안녕하세요. 예, 서남 유럽 이제 오늘 독일을 다시 한번 이제 나누기 원하는데요. 요새 좀 독일을 자주 하는 것 같다라는 좀 마음이 드는데요. 아, 주님이 이제 이 독일에 대해서 또 오늘 어제 좀 늦게 마음을 주셔가지고 예, 좀 한급하게 이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독일이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그 뭐 구글이나 들어가 보시면은 아시는 것처럼요. 140년 동안 유지됐던 그 백화점이 이제 폐업을 하는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독일의 어떠한 경제들이 계속 이제 마이너스, 그래서 유럽의 병자라는 그런 타이틀을 얻기도 합니다. 지금 뭐 독일뿐만이 아니라 뭐 유럽 내에서 보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저번에서 계속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렵지 않은 나라가 지금 하나도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잘 된다 그러면 그거는 이상한 나라라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독일을 보면서요. 음, 그 어제 이제 그 구글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독일의 그 구소련 때 그 아니 구소련 동독과 서독으로 나누어졌을 때 그 동독에 그 공산 정권을 했던 그 동독에 이 굉장히 좀 많은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뭐 수타지 건물, 그러니까 비밀 경찰인데요, 국가안보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 베를린 교사회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굉장히 베를린의 TV 타워 높은 게 있는데요. 뭐 이런 거. 하여튼간 이 독일을 대표할 수 있는 그리고 이런 건물들이 좀 있는데요. 이건 이제 구 동독과 서독에 있던 동특별히 이제 동독에 있던 건물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수타지 박물관 이렇게 해서 보이시죠? 이게 이전에 동독 시절 때 비밀 경찰, 그러니까 국가안보부 건물인데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면요, 이렇게 이때 동독 시대 때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나 이들이 간첩이라고 생각하고 위험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잡아다가 아주 심한 고문과 뭐 사망에 일으키는 그런 고문들, 그러니까 KBG 건물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 KBG 그런 어떻게 이 비밀 경찰들이 뭐 적국이나 아니면은 이제 자기들이 생각할 때 위험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 안에서 고문을 하고 정보를 캐고 또 심지어 이제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 그런 건물인데요. 지금은 여기가 이제 수타지 박물관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 때 동독 시대 때 동독이랑 서독이랑 나눠져 있을 때 이 동독 사람들이 그러니까 서방 나라의 이제 정보를 캐오고 그런 적대시하는 그런 나라의 정보들 그리고 또 자기 정보원들이 각 나라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또 이들이 배반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배반한 사람들은 이제 가서 이제 뭐 암암리에 사망에 이르기까지도 하고요. 또 이렇게 서독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나 이렇게 동유럽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를 입히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여기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정말 이런 슈타지,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KGB 이런 어떠한 실제적으로 살인 병기 그리고 살인 병기로 아이들이 길러지는 그래서 그 부모 잃은 아이들을 데려다가 살인 병기로 키우는 거죠. 이런 영화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영화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사실은 이렇게 어떠한 사실을 근거로 만들어진 영화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요 근래에 좀 알았습니다. 이렇게 뭐 영화를 보는 거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사실 좀 몰랐는데요. 이제 이 서남 유럽을 기도하면서 뭐 히틀러에 대해서나 뭐 이런 역사적인 거 그리고 특히 독일이 이제 세계 1차, 2차 대전을 일으키고 또 그리고 뭐 이외의 나라 프랑스나 영국이 어떠한 만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는 일들을 좀 갖고 있었는데요. 정말 비참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죽은 자들의 피가
이 독일 땅 가운데도 그대로 있는 거죠. 예, 이제 이 건물이요, 어, 보이시죠? 이게 이제 베를린 교사회관이라는 벽화인데요. 회관인데요. 이 지금 이 컬러로 된 이 벽화가 80만 개에 이르는 타일로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모양을 내려면은 사실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요. 전문가들이 한 걸로 보이시죠? 이게 80만 개의 어, 타일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동독 시절 때 있었던 건물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건물을 이제 독일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날 때 아까 그 슈타지 그 방 그거 그러니까 비밀 경찰 국가안보부 그 건물이랑 이 건물 그리고 또 몇 개의 건물을 그대로 이제 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를 허물자, 뭐 업체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냥 유지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요, 독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입니다. 지금까지도 가장 높습니다. 베를린 TV 타워인데요. 이것은 소련 인공위성 스푸트니코의 모양을 본따서 이렇게 동독 시절 때 이제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 이제 이 건물은요, 어, 이게 주차장입니다. 굉장히 높은 주차장이죠. 트렌스텐의 한 주차장인데요. 아직도 이 주차장에는 이 뭘로 보이세요? 이 동독 시절의 한 부조인데요. 이게 뭐 이렇게 손에 망치 같은 거 살인 무기를 잡고 있고요. 뭐 그 밑에 손에는 약간 이렇게 방패 같은 거를 이제 붙잡고 있는 동독 사람입니다. 이제 동독 사람을 1951년에 이 부조가 만들어졌는데요. 이것을 여기 주차장에다가 이렇게 어, 걸어놨습니다. 예, 이 누구로 보이십니까? 예, 1986년도에 동독이 베를린에 설치한 마르크스와 앵글스의 동상인데요. 이 지금 특히 베를린과 독일에는 이 마르크스의 동상이 한 두세 군데가 더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중국하고 소련하고 이 이제 동상을 보내왔을 때요. 사실은 이런 크기인 줄 몰랐다는 거죠. 작은 크기인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큰 동상이 왔다고 합니다. 예. 이것은 우리가 가끔씩 이 사진은 이, 이 포스터는 본 거 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브레즈네트 소련 서기관 공상당원과 동독 지도자 엘리히 호네키가 이렇게 어, 아주 해서는 안 돼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이제 그림입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했다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을까요? 예, 저도 사실은 되게 좀 이렇게 이거 뭐지 하는 생각을 이전에도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 사진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뭐 트랜스젠더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이렇게 진하게 올바른 행위가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이제 왜냐면은 지금 이제 이 기사를 독일을 왜 다루게 됐냐면요. 원래는 사실 이제 영국을 좀 다루려고 했었는데요. 근데 주님이 이제 이 독일이 이 사실은 러시아와 굉장히 많이 밀접돼 있고 또 중국이랑도 이 유럽 중에서는 굉장히 많이 굉장히 이렇게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유럽 뭐 프랑스나 뭐 스페인, 영국 뭐 다 연관이 사실은 중국이랑 안 될 수는 없습니다. 러시아라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특별히 독일이 러시아랑 굉장히 친밀하게 연관이 됐다라는 마음을 이전에도 주셨지만 요번에 더 주시면서 요번에 이제 물론 제 영역의 나라는 아니지만요. 어제 같은 경우
이제 김정은이 이제 푸틴과 만나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푸틴이 이례 없이 이렇게 30분 먼저 일찍 나가서 김정은을 기다리는 시간을 갖고 또 둘이 굉장히 친밀감 있는 그런 행동과 대화를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서독과 동독의 관계가 이 동독은 공산권이었고 서독은 이렇게 자유주의였는데요.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무너지면서 한 나라가 만들어진 게 이제 독일인데요. 그럼 현재 독일에 있는 공산주의 기념물들은요, 대부분 1090년도에 사라진 그 동독이 공산주의를 선전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건물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많은 부분들이 독일 땅 가운데서 재철거가 됐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들만 일부 보존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작년에도 다뤘었고요. 올 초에도 다뤘었지만은 지금 독일 가운데서는요. 이 히틀러에 대한 이 히틀러를 추앙하는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2020년 이 코로나 시기를 겪고 또 서도 러시아에서 이렇게 에너지가 올바르게 공급되지 않고 또 많은 게 추출할 것들이 없어지고 또 중국과의 어떠한 무역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어려워지면서 이 독일 안에 이 유럽에서 없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없는 그 불안감이나 두려움들이 많이 좀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전쟁을 일으킨 전범 국가이기 때문에요. 이 꼬리표를 이들은 이제 평생 달고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실제로 히틀러가 빼앗았고요. 근데 오스트리아인이었는데 이제 독일에 와서 국적을 바꾸면서 이제 독일인으로 살면서 그런 너무나 많은 유대인들을 죽이기에 이제 많은 앞장을 서졌죠. 그래서 이 독일 땅 가운데 있는 이 전쟁의 영과 이 죽음의 영들이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이들 안에는 전쟁 일으키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이들 안에 있는 이 살기들이 이렇게 이 땅에서 이렇게 감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모든 나라들이 지금 다 무기를 구입하고 있고 또 독일 또한 얼마 전에 뭐 이스라엘에서조차도 이제 무기를 이제 구입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 독일이 2차 대전 직후인 이제 1945년에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등 4개의 나라에 의해서 분할 점령이 되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 49년에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독일 연방공화국이 이제 세워지고 공산 체제인 것이 이제 동독으로 이제 서독과 동독이 이제 나눠지고요. 1949년대. 그러면서 이 동독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서독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많은 목숨을 또 잃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갈라진 그것이 이게 베를린 장벽에 의해서 이렇게 동독과 서독이 나눠지면서요. 또 동독 주민들이 서독행을 막기 위해서 이 설치한 게 베를린 장벽인데요. 그러면서 더 확실하게 이제 공산권의 나라와 자유민주주의가 나눠지면서 동독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는 그리고 교회가 핍박을 받는 그런 시간들을 이 이전의 동독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를 엄격히 통제한 서독. 그래서 서독은 동독이 공산주의 나라로 세워져 가면서 서독의 공산주의가 서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공산주의 기념물을 제작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에도 그렇죠. 뭐 방공,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지금 남한과 북한이 갈라져서 이 저 때만 해도 이렇게 방공 이렇게 뭐 사이렌 울리면은 뭐 대피하고 뭐 이렇게 강보설 때 이렇게 포스터 만들어서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뭐 1, 2등 했던 게 기억이 났는데요. 서독에도 그랬습니다. 이 동독이 공산주의가 너무 철저했기 때문에 우리 서독은 공산주의로 가지 않기 위해서 이제 그런 기념물을 제작하는 거죠. 음.
그리고 또 이 기념물을 제작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서독은 공산주의 기념물 제작을 완전히 금지하는 반면 동독은 사회주의 선조물을 다수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독은 이 사회주의로 가는 것에 열을 올렸고요. 서독은 공산주의 기념물 등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어떤 공산주의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만들고 그것을 뭐 선전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히 제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990년도에 서독이 동독을 흡수하면서 이제 흡수 통일을 하면서 이제 동독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갔는데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 독일 안에 이 동독에 살았던 사람들의 어떠한 그런 사회주의 사상들 그리고 지금 이 빈부 차이가 이게 코로나 오기 전에도 독일이 세계에서 유럽에서 막강한 부를 누렸을 때도 이 독일 안에는 이 동독에 대한 어떠한 공산주의에 대한 어떠한 추앙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뭐 자기들이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뭐 히틀러에 대한 이렇게 경애를 표시하는 그런 경례나 또 옷들을 입고요. 또 곳곳에 일어나서 또 이렇게 불을 지르고 또 이런 일들이 이전에도 있었지만요. 올해 코로나 그 시기를 버텨서 작년에도 있었고 올 초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 안에 이 동독에 대해서 공산주의를 추앙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뭐 독일뿐만이 아니라요. 어, 정말 자유민주주의 하면 우리가 어느 나라를 손꼽을 수 있습니까? 미국입니다. 미국 전 세계적으로 이 공산주의를 추앙하는 사람들이요. 다 있습니다. 프랑스에도 있고요. 영국에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록들을 보고 이런 사실적인 글을 읽으면서도 사실은 캐션마크가 안 버틸 수가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인 독일에 살고요. 이 독일이 주는 이 경제적인 부를 누리는 그 사람들조차 안에서도 정치일 안에서도 이 공산주의를 추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스피릿에 관한 거죠. 영인 거죠. 이 바르지 않는 영. 예. 그래서 민주주의를 누리지만은 또 다른 공산주의 영을 이렇게 추앙하고 그렇게 대한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독일 안에서 풀어내려고 하는 사람들 또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풀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 베를린 분단 이후에요. 동베를린의 주민들이 이 한 350만 명 정도가 서독으로 이주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게 쉽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그 섬 베를린 쪽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자 이제 베를린 장벽이 세워주고 그들의 이주를 막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전에도 저희가 이제 이 동독과 서독을 나눌 때 보면요. 서독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동독 사람들한테 재정적으로 지원을 했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음 쪽으로도 그렇고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또 기도로도 많은 것들을 나누고 후원을 하는 그런 이제 아름다운 기사들을 저희가 이전에도 한번 나눴었는데요. 이 동독과 서독의 이 상황들 이것이 무너지고 독일이란 나라가 태어나고 그리고 그 나라가 이제 그 철강으로 자동차 산업이나 산업으로 부강해지고 그러면서 또 이들 안에는 이 이전에 이 누렸던 이 독일의 이 서독과 동독을 가졌던 그 부 그리고 나라의 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누리려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유럽 안에서도 되게 많습니다. 프랑스도 그렇고요, 영국도 그렇고요, 독일도 이전의 독일을 기억하면서 이전의 독일을 돌아가고 싶은 그런 생각들.
그러나 이제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독일이 철거한 독일이 이제 그 어, 동독에 있는 건물을 철거한 그 대표적인 건물들이 있는데요. 1976년도에 완공된 동독의 공화국 궁전. 예, 이것은 19년을 통해서 이 통일 후 독일은 2008년까지 이를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공화국 궁전이 완전히 철거가 됐다고 그들 안에 있는 생각이 완전히 철거되는 건 아니죠. 그들이 어, 세뇌받은 것들 그리고 그 말을 먹고 듣고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 안에 이 동독인 안에 또 이 독일 안에 합류하면서 독일이라는 나라로 태어나면서 이 동독에 살았던 그 조상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들었던 그리고 그 땅이 주는 어떠함들이 있지 않습니까? 땅의 기운들 이런 영적인 것들을 이 독일 안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서독에 살았던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 독일이라는 나라 안에서 이런 것들을 서로가 주고받는 거라는 마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을 특히 베를린을 기도하면요. 요새는 베를린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독일인이 베를린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어, 이주민들 때문에요. 그리고 이슬람들 때문에 이 토종인의 독일인은 베를린에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베를린은요 지금 너무 독일인조차도 가기를 꺼려하는 그런 이제 도시가 됐는데요. 그래서 이 베를린이 더 어두운 것 같습니다. 이 동독의 건물들이 유난히 베를린에 많고요. 그 건물에도 그 동상에도 사실은 악한 영이 들어갈 수 있다고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하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그 마르크스의 그 동상 안에, 앵글스의 그 동상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동상이 경배받고 높임을 받는 그러면은 사람이 만들었지만 거기 안에는 또 악한 영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그냥 베를린에 다 풀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일에서 유난히 그 땅에 이슬람들이 많고요. 어둡고 그리고 독일인조차도 꺼려하는 그런 이제 도시가 됐는데요. 어, 그 소련 예, 푸틴도 KBG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사지 건물 1층 로비에는요. 아까 건물 보셨죠? 굉장히 큰 거. 실제로 가면 더 클 것 같습니다. 그 로비에는 마르크스와 소련 KGB 설립자인 펠릭스 제르킨스키의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스타지 동독 국가안보부의 약자인데요. 뭐 소련 국가안보위원회 뭐 KGB가 이게 약자인데요. 1950년에 창설이 돼서요. 이 안에서는 이제 동독인에 대한 탄압과 감시, 체포, 고문, 뭐 무소불위의 많은 권력을 흐르는 기관이고 또 푸틴 대통령도 이 KGB 출신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독일인에게는요, 동독 공산 정권은 살육과 확정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말 합당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왜 수태지 본부를 보존하고 박물관으로 만들었나 이게 독일인들에게 물었을 때요. 공산주의가 독일인들에게 강요한 고통스러운 역사를 영원히 기억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고통스러운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음, 사실은 그 안에 분노를 더 이렇게 키우는 거라고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게 고통스러운 역사, 물론 우리가 역사를 기억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 역사 가운데도 일하셨고
우리의 고통스러움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거를 기도로 이기고 나가야 되는데요. 이 고통스러운 역사를 기억만 하고 영원히 기억을 하다 보니까 그들 안에 그 어둠을 불러들이는 그 문이 다 열린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통을 기억하는 거는요, 상당히 진짜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분노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리고 적대감을 만들어내는 거고. 이런 모든 어둠들이 합쳐다 보면은 살인을 하게 되고요. 진짜 충동적인 살인이나 계획적인 살인들, 그리고 의도적인 어떠한 일들을, 어둠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을 지금 독일인들이 그들 스스로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독일을 기도할 때요, 특히 베를린을 기도할 때 보면요, 이렇게 땅이 갈라지고 어둠이 올라오고 이런 것들. 저번에 맨인을 기도할 때는 그 광장 그 땅에서 이렇게 진짜 너무 붉은 깃발들이 너무 많이 보이더라고요. 예, 근데 그때 그걸 크게 선포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 영국 기도하면 또 다른 영역의 어둠들, 모든 나라가 가진 특별한 스피릿이 있기 때문에 어둠들, 그리고 또 뭐 아주 밝은, 예, 때문에 특히 독일을 기도할 때는요, 이렇게 어두침침하고 뭐 죽음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감지가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던 게 히틀러의 그 만행이 있으니까 그렇게 감지가 되는 거는 어떤 분들이 모두 기도해도 제가 감지했던 것처럼 그런 어둠들이나 고통들, 이렇게 살인 뭐 이런 것들이 감지가 다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그 타워 높이는요, 지금도 독일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고요. 그리고 타워볼은 1957년 인류 최초로 발사된 소련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키호의 모양을 본땄다고 합니다. 소련과 동독은 소독과 인접한 동베를린 중심가에도 체제 선전용 건축물을 많이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산당이 아닌 나라들을 공산화하기 위해서 허세를 부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죠. 뭐 지금 중국도 허세 부리다가 지금 뭐 계속 어려워지고 뭐 그 허세가 뭐 시진핑이 뭐 계획한 것이라는 말도 있고 한데요. 예. 그래서 이들의 허세가 사실은 그들의 발목을 잡고 그들이 더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도 가져온다라고 난 생각이 그냥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요. 1964년 완공된 전형적인 2층 현대식 건물로 이제 이 건물 옥상에도요. 이제 그 아까 그 높은 타워볼 있잖아요. 이 설치 그리고 대형 모자이크 아까 그 벽화 보셨죠? 그게 있는데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아까 이제 그 보셨던 그 건축물 그리고 그 벽화가 80만 개의 벽화로 만들어졌다는 그 교사 회관 있잖아요. 그거. 그리고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에요. 이것은 반 러시아 시위의 중심이 되었는데요. 이 또 동독 이 독일인들이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인근 도로에는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 전쟁이 아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우리 상관이 없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지원할 필요가 없다. 이런 글과 또 한편에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우리 전쟁이다. 라는 낙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나라 안에도 그렇지만 특히 독일 안에는 이게 공산주의 사상을 그러니까 동독의 정신을 가진 사람과 서독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공존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것처럼요. 공존합니다. 그래서 트러블이 많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독일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독일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하겠다 그래서 그 재정을 바로바로 보내진 않는데요. 그렇지만 그 지원하는 것을 멈추겠다라는 아직 기사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 안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자. 이건 우리의 전쟁이다.
러시아는 우리를 공격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다라는 사람들이 이제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가 태어난 독일, 마르크스가 독일에서 태어났는데요. 독일이 트리어에는요,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여서요, 지난 2018년도에 중국이 기증한 마르크스 동상이 있습니다. 독일 언론에 따르면요, 중국이 양국 우호의 상징으로 동상을 기증했다고 했을 때 이제 작은 사이즈가 올 줄 알았더니요, 사람의 크기만한 식물 크기가 와서 이제 놀랬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현재 독일에 있는 마르크스 동상은요, 모두 동독 소련 중국 공산당이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공산당이 아니면 그 마르크스 그 동상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도 공산국 이 사상을 갖고 있으니까 마르크스의 200주년을 기념해서 18년도에 이제 독일에 기증을 했습니다. 이건 중국도 독일에 대해서 이 동독을 흡수한 이 독일의 그러니까 동독과 서독이 합쳐지면서 독일이란 나라. 그래서 이 독일 안에 이 동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이 독일 안에 있는 동독 사람들, 독일 이 서독인도 공산권의 사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독일 안에 있는 이 공산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너무 많이 재정으로도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몇 달 전에 이제 그 울랍 솔츠를 기도할 때요. 중국의 그 시진핑이 산 연임할 때 유럽에서 제일 먼저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에서 제일 먼저 갔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때 갔을 때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요. 이 그 솔츠 총리가 시진핑으로부터 그 이후에서 갔다 오고 그 이후였는데요.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그 많은 어떤 커넥션을 받아오지 않았나. 예. 그래서 이 솔츠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지 않았나. 사실 뇌물은 사람의 눈과 마음을 멀게 하는 거죠.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뇌물은 눈을 멀게 한다. 그래서 이 전 세계적으로 이 중국의 돈을 안 먹은 정치인은 어느 나라에 한 사람이라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 이제 잠깐 보고 이제 저희가 기도할 건데요. 중국이 지금 이렇게 어렵습니다. 독일 경제 성장률을 이제 추이했는데요. 2021년도 예, 쭉 올라갔습니다. 쭉쭉 내려오다가요. 2023년도 2분기 때는요. 0입니다. 마이너스 1이었다가요. 이제 아무것도 없는 마이너스 0, 0.1. 그래서 근데 마이너스였는데 이제 2분기 때는 0으로 올라갔는데요. 그리고 이제 소비자 물가 보면요. 6.2입니다. 올해 7월 달에. 그러니까는 모든 가정에서 사실은 이제 지갑을 담는 거죠. 이제 오늘 오면서 이제 구글에서 독일 베를린 날씨를 쳐봤는데요. 최고 온도가 20도였고요. 최저가 10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 1시쯤 넘어서 전철을 탔는데요. 그때 봤더니 12도더라고요. 12도면 춥습니다. 지금 독일 춥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유럽은 먹을 거를 택할 것인지 난방을 택할 것인지 이런 갈림길에 놓여져 있고요. 많은 유럽인들이 지금 굶고 있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제 주님이 미가 4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이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떼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예, 이 말씀을 이제 받기 전에요. 전에도 나눴지만 주님이 독일 땅 가운데 있었던 모라비아 형제 모라비아의 그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하게 했었습니다. 18세기에 경건주의 복음 운동을 막 일으켰는데요. 정말 1972년에 1722년에 로마 카톨릭 교회의 개신교 탄압을 피해서 이들이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유고너처럼요 모든 가진 것을 버리고 그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많은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이런 땅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 하나 정말 지키기 위해서 이들이 선택한 게 고국을 떠나는 것이었고요. 죽음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 4장의 말씀이 오늘 독일 땅 가운데 그 모라비안 그 후손들을 통해서 또한 지금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선 사람들 그 믿음이 연약하지만 그들이 연약한 믿음이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그 믿음대로 행하시고 작은 믿음이지만 주님이 기도원처럼 믿음이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상황으로 우리가 같이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미가 4장의 말씀이 이미 그 땅 가운데 세워지고 있음을 진연형이라는 거죠. ing라는 거죠. 계속 진행되는 거. 그래서 이 땅 또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그루터기들을 통해서 이 땅을 기도하게 하시고 이 땅에도 반드시 남은 자가 있고요.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이 마지막 때에 많지는 않지만 그들의 믿음을 지켜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이 오실 그 날에 그들도 주님 어서 오세요 이 고백을 하는 그들의 믿음으로 우리가 같이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독일을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예수와 이름을 한번 부르고요.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영의 감동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